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노동 수요 탄력성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이번 시간도 같이 힘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서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이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노동 수요 탄력성은 노동 수요의 탄력성, 무엇에 대한 탄력성이냐면 노동 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을 말합니다. 노동 수요가 임금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입니다. 노동 수요가 임금에 대해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하는지. 네.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노동 수요는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까 노동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임금이 1만큼 오를 때 노동 수요는 줄어든다고 했어요. 노동 수요가 1만큼 줄어드는 것이 평균적인 보통의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인 상황인데 임금이 1만큼 올랐을 때 노동 수요가 4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노동 수요의 변화가 큰 거죠. 이 경우를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왜냐하면 임금에 비해서 노동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변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탄력적이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임금이 1만큼 오르는데 노동 수요는 0.1만큼 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임금의 변화에 비해서 노동 수요의 변화는 작은 거죠. 네, 덜 탄력적으로 변했어요. 임금에 대해서 노동 수요가 더 적게 변한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낮다.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라고 합니다. 네, 임금이 내려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 수요는 어떻게 돼요? 노동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1만큼 감소할 때 노동 수요가 1만큼 증가하는 것이 평균적인 보통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임금이 1만큼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노동 수요가 3만큼, 4만큼 증가합니다. 이러면 노동 수요가 임금에 비해서 변화가 더 탄력적이니까 노동 수요 탄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 수요는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임금과 노동 수요는 서로 음의 관계, 이제 마이너스, 서로 음의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임금과 노동 수요는 마이너스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 탄력성을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빼고 절대값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 수요 탄력성의 의미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 수요 탄력성 했으니까 노동 공급 탄력성까지 같이 정리를 해봅니다. 노동 공급 탄력성, 노동 공급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임금에 대한 노동 공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랑 노동 공급의 변화 둘을 비교했을 때 노동 공급의 변화가 더 크면 노동 공급 탄력성이 높다, 크다. 임금에 비해서 노동 공급의 변화율이 더 낮으면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올라요. 임금이 오르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더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임금하고 노동 공급은 서로 같은 방향, 양의 관계죠. 네, 임금과 노동 수요는 음의 관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임금과 노동 공급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1만큼 올랐을 때 노동 공급이 1만큼 늘어나는 것이 보통의 평균적인 상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해볼게요. 가정에서. 그러면 임금이 1만큼 올랐을 때 이번에는 노동 공급이 3만큼, 4만큼 증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노동 공급의 변화가 임금의 변화보다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크다 라고 합니다. 반대 경우도 임금이 1만큼 오르는데 노동 공급은 0.1만 늘어났어요. 노동 공급의 변화가 임금의 변화보다 작아요. 노동 공급의 변화가 비탄력적이죠. 네, 노동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공급 탄력성의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노동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 힉스 마샬의 법칙입니다. 힉스 마샬의 법칙.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산물 수요가 어떨 때 더 커질까요?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더 큽니다. 생산물 수요는, 노동 수요는 어땠어요? 결합 수요라고도 하고 파생 수요, 유발 수요라고도 했습니다. 생산물 수요와 노동 수요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 수요라고도 하고, 또 노동 수요는 생산물 수요에 의해서 유발되고 파생되기 때문에 유발 수요, 파생 수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물 수요랑 노동 수요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다음, 노동 비용의 비중이 어떨까요?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큽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의 의미가 뭐예요? 임금에 대한 노동 수요의 변화율입니다. 네, 그쵸. 임금에 대한. 근데 노동 비용이 뭐예요? 노동 비용이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크다. 다음, 다른 생산 요소로의 대체가 용이할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큽니다. 다른 생산 요소라고 하면 자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노동시장론에서는 노동과 자본, 이 두 생산 요소만 고려하셔도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 자본. 요즘 식당, 카페 가면 키오스크나 또 테이블에서 자동 주문으로 대체되고 있죠. 그리고 로봇이 서빙을 합니다. 이렇게 서빙하는 로봇을 도입하는 게 쉬우면 쉬울수록 노동 수요는 어떻게 돼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생산 요소, 서빙 로봇으로의 대체가 쉬울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은 커진다. 다음, 대체 생산 요소. 대체 생산 요소도 이것도 마찬가지 자본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서빙 로봇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서빙 로봇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집니다. 서빙 로봇의 공급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로봇의 공급 탄력성 하니까 로봇 가격의 변화보다 로봇 공급량의 변화가 더 큰 거예요. 다시, 로봇 가격이 변하는 것보다 로봇 공급량의 변화가 더 큰 것이 로봇의 공급 탄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로봇 공급 가격이 1만큼 올라가는 경우 로봇의 공급량은 1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3만큼, 4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노동력을 대체하는 로봇의 공급량이 크게 변화하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변하겠죠. 따라서 로봇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면 노동 수요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하나 주의하실 부분.
네, 오답지로 이렇게 자주 나왔어요. 대체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라고 선택지를 해서 이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다라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노동 수요 탄력성.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은 노동 수요가 임금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크게 변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탄력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고,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부호를 빼고 쓴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힉스-마샬 법칙이고, 생산물 수요가 노동 수요랑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수요니까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지고, 노동 비용이 곧 임금이니까 임금의 비중이 크면 노동 수요 탄력성이 크고요. 서빙 로봇으로 대체가 쉬우면 노동력이 점점 훨씬 더 필요가 없어지니까 탄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서빙 로봇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서빙 로봇이 이제 공급량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노동 수요의 변화량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힉스-마샬 법칙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복습 스스로 해보시고요. 문제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산물 수요, 노동 수요 서로 밀접하게 거의 같은 편이죠. 2번 노동 비용 비중, 임금의 비중이 클수록 노동 수요는 탄력적이고요. 서빙 로봇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쉬울수록 탄력적이니까 낮을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빙 로봇의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수요도 더 탄력적이 된다. 네, 2번은 힉스-마샬 법칙 틀린 것은 정답이 몇 번인가요? 2번은 정답 2번이죠. 다른 요소. 서빙 로봇으로의 대체 가능성이 높으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크게 되죠. 그래서 정답 2번. 다음,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물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고요. 노동 비용 비중, 임금 비중이 클수록 더 탄력적이 되겠죠. 근데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4번으로 갑니다. 노동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 아닌 것은? 자, 대체 가능성, 서빙 로봇, 노동 비용 비중,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서빙 로봇의 공급 탄력성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상품에 대한 수요, 네, 이거는 생산물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물 수요는 노동 수요랑 결합되어 있다. 네, 그리고 유발 파생 수요다.